다양성. 자, 생물의 다양성. 생물은 자, 다양하다. 그게 다양했는데 그게 다양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와 생물이 다양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걸 배우고 자, 생물 다양한 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너 6학년이니까 이제 배우고 다 배웠겠네. 초등학교 때 뭘 배웠나? 자, 생물 다양성을 배우기에 앞서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이와 연계된 거. 자, 초등학교 6학년 과학에서 첫 번째 뭘 배웠냐? 생태계 배웠어. All right, you're right. 자, 진짜 그거 말하려 했어, 선생님. 자, 생물과 환경이란 단원에서 자, 첫 번째로 생태계라는 걸 배웠어. 생태계. 자, 개라는 거는 우리가 직권, 수권 1단에서 배웠어. 자, 개인데 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개라는 거는 어떤 뭔가 경계면이 있고 그 안에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게 개라고 했어. 자, 그래서 생태계도 있고 수화계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지구계도 있다 해서 우리가 지구계 배웠고 지구계에서 직권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웠고 그 외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이런 건 선생님이 중등과학 전반에 거쳐서 배운다고 그랬어. 자, 지금 여기 생물권에 관한 내용이 이제 좀 시작된 거야. 자, 생태계. 자, 생태계란 무엇이냐? 자, 어떤 장소에 사는 생물이 어떤 장소에 살고 있는 생물이 앞에 넓은 데다 쓰면 좋아. 앞에 표지 같은데 앞에 그 초록색 차라리 넓은 데다 쓰는 게 좋아. 여기 요런 데다가 여기 이쪽에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 사는 생물이 자, 보자. 다른 생물 및 자,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해석을 해줄게. 이게 생태계다. 자, 어떤 장소에 사는 자, 우리 어떤 장소에 사는 생물이 해볼까? 뭘 해볼까? 예를 들면 좋은 게, 자, 너희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가, 자, 다른 생물, 사람과 어떤 너희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생물인 사람, 너희 어머니, 너 이런 사람과 다른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들, 이런 것은 뭐냐? 생물이 아닌 거, 햇빛, 물, 공기, 흙, 온도 등등 이런 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생태계다. 개미가 다른 풀과 비생물적인 이런 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생태계다. 이것이 생태계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학년 때 배운 게 이런 생태계의 개념을 배웠으면 생태계 평형. 요거 기억나? 평형. 자, 어떤 장소에 사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생태계 평형 상태다. 이렇게 말해. 자, 이거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주로 생물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생태계 평형은 주로 생물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한 게 뭐가 있냐? 먹이 사슬이나 또는 먹이 그물이란 게 있더라. 자, 먹이 사슬은 그냥 더 단순한 거야. 먹이 사슬은. 자, 먹이 사슬은 더 단순한 거.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농촌에 벼가 있어. 벼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 메뚜기가 있고, 메뚜기가 벼를 먹고 그 벼 먹은 메뚜기를 뱀이 먹고, 뱀을 또 매가 먹고, 이렇게 생물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연결한 건 먹이 사슬이라 그래. 이렇게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한 걸 먹이 사슬이라 한다. 이건 얘야. 자, 먹이 그물은 이 먹이 사슬이 서로 여러 개 얽히고 설킨 거. 뭐 단편적으로 들자면, 자, 아까 그 메뚜기는, 자, 벼를 먹은, 식물을 먹은 메뚜기는, 자, 이번엔 개구리가 잡아먹고, 자,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고, 자, 뱀은 또 매가 잡아먹고, 이렇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자, 이 식물을 이번엔 또 쥐가 먹고, 자, 이 쥐는 또 매가 잡아먹고,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자, 식물을 또 토끼가 먹을 수도 있어. 토끼가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토끼는 또 여우가 잡아먹고. 자, 그 다음에 식물 먹은 쥐를 또 여우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자, 이 쥐는 이렇다. 그다음에 쥐를 잡아먹는 뭐 메추라기라는 새가 있다고 해보자. 메추라기라는 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음에 뭐 메뚜기는 거미가 먹고, 거미를 또 메추라기가 잡아먹고, 메추라기는 여우가 잡아먹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야. 토끼는 또 매한테 잡아먹힐 수 있고, 이렇게 얽히고 섞일 수 있다. 쥐는 바로 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자, 쥐는 뱀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그물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자,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먹이 사슬은 이렇게 하나의 사슬이고, 이 먹이 사슬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물처럼 보이는 거는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이 생태계 평형은 주로 이 먹이 사슬, 아니 특별히 먹이 그물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래서 이 먹이 그물에 의해서 뭔가, 아니 식물의 수가, 만약에 식물의 수가 확 증가했어. 그랬더니 이거를 잡아먹는 메뚜기 수도 증가하고, 개구리 수도 증가하고, 뱀의 수도 증가하고, 매의 수도 증가해서, 이거가 증가하니까 메뚜기 수가 증가해서 식물의 수가 증가했던 것이, 이걸 먹는 메뚜기가 많아져 버리니까 감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양과 수 또는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자, 이해됐어?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자, 뭔가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된다는 거야. 식물이 많아지면 그거를 먹는 애들이 많아져서 식물의 수가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계의 뭐 종류와 수와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학년 때 뭘 배웠냐면, 자, 지금 배우고 있을 수도 있겠어. 배웠는가?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뭘 배웠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버섯이나 곰팡이나 또는 무슨 효모 이런 애들은 자, 꽃도 안 펴. 그 다음에 광합성, 식물처럼 햇볕을 이용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도 안 해.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서 썩는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 자란다. 이런 거를 배웠어. 근데 이런 거는 동물이라고 딱히 할 수도 없고 식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운동은 하지 않잖아 버섯이. 그러니까 동물도 아니야. 그런데 뭐 광합성을 해야 식물인데 광합성도 아니야. 곰팡이를 보고 동물을 할 수도 식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균류다 이런 것들, 이런 말까지는 안 배웠어도 그런 특징은 배웠을 거야. 균류. 자, 그 다음에 식물도 동물도 아니야. 일단 우리 분류 체계면. 자, 그 다음에 핵함이라는 생물은 광합성을 한다. 자,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 그런데 집신벌레는 광합성을 안 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거든. 자, 그러면 얘는 광합성 안 하고 다른 생물을 먹는다. 그러나 얘 둘 다, 얘는 광합성 한다 해서 핵합이 식물인 것도 아니고 얘가 광합성 안 하고 다른 식물을 먹는다 해서 동물인 것도 아니야. 얘들도 식물이나 동물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동물로만 이때까지 생물을 구분해 왔는데 그 외에도 분류 기준이 있다는 거야. 식물, 동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 단원에 조금 더 들어가면 배울 거야. 식물, 동물로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물, 동물로 구분하지 않는 것 또 하나 뭐가 있냐? 세균, 대장균이나 이제 뭐 들어봤을려는지 포도 상구균.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 모양으로 동글동글한 구형의 균이라는 거야. 포도 상구균 같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순한 생물. 이런 세균에 대해서 6학년 때 배웠어. 이런 것도 세균은 질병이나 음식이 상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6학년 때 배우고 있는 게 식물도 동물도 아닌 버섯, 곰팡이, 효모, 그 다음에 핵함, 집신벌레, 그 다음에 세균 여기까지 배웠더라. 됐어. 자, 그러면 1단원에서는 뭔가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고 2단원에서는 뭔가 식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배운 동물, 생물, 식물에 구분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자, 이런 걸 알면 되겠어. 자, 그 다음 생물 다양성과 분류. 생물 다양성. 자, 생물은 다양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물고기, 어류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자, 보자. 생물 다양성.
첫 번째,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이란 뭐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다. 이게 생물 다양성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자, 가하고 나 지역에 이렇게 나무가 분포되어 있을 때 너희가 볼 때 어디가 더 다양한 것 같아? 자, 일단 나무의 그루스는 세 보니까 자, 가 지역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여기도 1, 2, 3, 4, 5, 6, 7, 8 12 자, 4, 5, 20 자, 그루스는 20그루로 똑같아, 가나 지역. 그런데 뭔가 어디가 더 나무의 종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야. 알지? 되게 보기 쉽지? 자, 보자. 생물 다양성이란, 자, 어쩔 때 높느냐? 일단 생물이 종류가 많아야 돼. 생물의 종류. 자, 숫자가 아니라 종류가 많아야 돼. 종류가 많다. 생물 수보다는 생물의 종류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나무에서 보지만 이 숫자는 29로 똑같잖아. 근데 여기가 종류가 더 많으니까 여기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도대체 뭔 말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그 말이에요. 유전자. 자, 유전자란 뭐냐? 자, 생물의 뭐 생김새나 특징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것으로 부모에서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게 유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양해야지 생물 다양성이 높다. 생물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유전자란 뭐냐, 너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닮았잖아. 부모님의 생김새 특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모에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다양할수록 무엇이 높다? 생물 다양성이 높더라. 높게 된다. 생물 다양성이 높게 된다. 그래서 이거 화살표는 많다 그 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생물의 다양성도 높게 되더라 그 말이야. 자, 생물의 종류란 뭐냐? 자, 우리가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게 뭐냐? 종류가 뭐냐?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종류의 식물을 재배하는, 벼만 재배하는 논보다는, 논이나 또는 한 종류의 뭐 배추만 심은 밭보다는, 논이나 밭보다는
숲이라는 환경이, 숲이 생물의 종류가 많다. 그 다음에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거 뭐냐? 유전자 너희가 보면 그게 다양하다는 거야. 사람 보면 사람은 한 종류의 생물이지만 다 다른 모양과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이건 사람 유전자가 엄청나게 다양한 거지.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자, 뭐 소 한 마리를 봐도 소의 몸 크기, 뭐 얼룩소도 있고 누런 소도 있고 덜 누런 소도 있고 뭐 검은 소도 있고 색깔 큰 소도 있고 그다음 뿔의 크기, 털 길이 등 이런 특징, 외형이 다양한 건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소가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 옛날에 한때 바나나 품종 중에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를 많이 키웠거든. 그로미셸 바나나는 결국 멸종해서 지구상에 없어. 왜냐면 그때 그로미셸 바나나를 죽이는 곰팡이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이 그로미셸 바나나는 딱 이 한 종류의 유전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곰팡이 전염병에 취약하니까 싹 그게 돌아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양해야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존재하므로 멸종 위험이 적어진다. 그러겠지. 그로미셸 바나나가 이거 딱 조금 더 다양한 품종이 있었다면, 전염병에 강한 애가 있다면 걔 하나만 살아남았어도 멸종하지 않았겠지. 근데 전부 다 전염병에 취약해서 뭐에 취약했냐? 곰팡이 전염병에 취약해서 얘들은 멸종했더라. 그치? 얘가 조금만 다양한 유전자를 가졌다면, 요거에 조금 더 강한 유전자를 가진 애가 있었다면 얘는 살아남았겠죠. 그 다음에 자, 각 생태계에는 각 환경에 각 생태계 뭐 숲이나 갯벌이나 바다나 사막 등 이런 각 생태계에는 각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 종류도 다양해지겠지. 자,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 종류도 다양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습지. 자, 습지라는 것은 육지와 물을 이어주고 있어서 육지란 생태계와 물이란 생태계를 이어주고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자, 이거 내용을 한번 봐볼게, 이제 책을. 자,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자, 요거 세 개를 모두 포함하는데, 자, 요거 각각 종 다양성은 뭐고, 유전적 다양성은 뭐고,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 알아보자. 자, 종 다양성. 자, 종이 다양하다는 거야. 자,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 자, 일단 종이 그럼 뭔지는 알아야겠지, 종. 자, 봐봐. 종.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개체들의 무리를 말한다. 이 말을 알면은 좋겠지만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 자, 조금 뒤에 가볼게. 여기 종이란 개념이 다시 설명이 나와. 자, 종은 몇 쪽이냐면 121쪽으로 가봐. 종이란 것은 생물을 구별하는, 분류하는 가장 기본 단위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겉모습하고 특징이 비슷하면 다 같은 종이다 했어요. 그래, 아이고, 말이나 당나귀나 뭐 로제나 다 그냥 같은 종자다 이랬어.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더 이상 분류하잖아. 이제 현대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를 해서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들의 무리다. 자, 그러면 봐봐. 진돗개하고 풍산개는 일단 둘이 출신은 다르지만 얘 진돗개하고 풍산개를 짝짓기를 해서 낳은 이 개는 잡종이 되긴 하지만 얘 또한 자손을 낳을 수 있어. 또 다른 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같은 종이다. 진돗개, 풍산개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말하고, 자, 암컷 말하고 수컷 당나귀하고 교배를 하면은, 자, 짝짓기를 하면은 노새라는 또 잡종의 생물이 나오는데 말하고 당나귀야. 근데 이 노새는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어. 그러면 말하고 당나귀는 뭐래? 자, 얘들은 같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종은 서로 짝짓기해서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 낳을 수 없으면 이것은 다른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길 가다 보면 시추하고 말티즈하고 교배해서 뭔가 모양이 그 중간 정도인 애들 있지. 근데 걔들도 시추하고 말티즈니까 다 걔라는 종인 거야. 왜냐면 그 잡종의 걔도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알았지? 자, 보자. 자, 이러한 개념의 종. 자, 일정 종 다양성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그 말이야. 그런 개념의 종이 얼마나 많느냐. 일단은 종 다양성은 자, 종류의 숫자가 많고 이런 식으로 그루스는 같아도 자, 얘가 종류, 그러니까 나무 종류가 훨씬 많고 또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자, 보자. 가하고 나를 이제 딱 분포하는 나무의 종류와 개체 수를 봐봐. 자, 다 세놨어. 밑에다가 가에 분포하는 나무의 종류는 4그루고 나는 3그루야. 일단 종류도 가가 많은데 자, 개체 수도 얘는 5. 자, 고르네. 근데 얘는 한 그루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길쭉한 초록색에. 자, 그래서 이것은 고르지도 않아. 거의 얘가 독식을 하고 있지. 자, 이럴 경우는 자, 종류도 많을 뿐더러 그 각 종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가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가와 나의 분포하는 생물의 숫자는 총 개체수는 20그루로 다 같지만, 자, 가가 나보다 분포하는 종의 숫자가 많고 4개고 여기는 3개고 여러 종이 고르게 분포한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생물 다양성, 그 중에서도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런 것이야. 자, 그러면 종 다양성이 높으면 아까 배운 먹이사슬, 이거 먹이사슬 이런 거 요게 복잡해지므로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게 그물이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복잡해지므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게 뭐냐? 자, 여기 봐봐.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얘들아. 자, 요게 탁 증가했을 때 이것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요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겠지. 안정적으로 식물의 숫자가 유지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에, 어떤 개체수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거를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다른 생물들이 많아버리면 이 생태계의 종류와 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생태계가, 단순한 이런 하나의 사슬만으로 된 먹이 구물을 가졌다고 해봐. 자, 그러면 생태 평형 유지가 되지 않지. 벼가 갑자기 감소했어. 응? 그럼 메뚜기,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메뚜기도 굶어 죽는 애들이 많아서 감소해. 그러면 이거를 먹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뱀도 감소해. 자, 그러면 매도 감소해. 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됐다면 벼 하나 줄어들면 매까지 싹 멸종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벼가 감소해도 여기에 다른 메뚜기의 먹잇감들이 충분해. 메뚜기의 숫자가 유지가 되겠지. 그러겠지. 자, 그럼 메뚜기 숫자 유지되면 뭐 이것도 유지될 수 있고 그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가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면 뭐 하나가 증가해 버렸을 때 이거가 그거에 의해서 딱 파괴돼 버릴 수가 있다. 그거야.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먹이 그물이,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생태계 평형 또한 잘 유지되더라.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전적인 다양성. 자, 보자. 자, 같은 종에 해당하는 개체들의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 유전자, 생물의 생김새나 또는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가 저장된 단위, DNA라고 들어봤죠? DNA라 그래. 저장된 단위다. 세포 안에 염색체에 있으며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다. 여러분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부모님의 많은 것을 닮았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자, 이거는 뭐야? 무당벌레는 그냥 한 종이야. 한 종인데 얘 생김새나 특징이 다양해버리면, 자, 이 검정 무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뭐 대칭인 것도 있고 비대칭인 것도 있고 이렇게 거의 민무늬에 가까운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얘가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그 말이야. 유전적으로 제일 다양한 게 뭐야? 우리지, 사람이지. 찌율이하고 서희하고 다르게 생겼잖아.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자, 이런 거 사람이 제일 다양한 거야. 자, 무당벌레의 다양한 생김새. 자,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가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같은 종의 무당벌레라도 색깔, 무늬 등이 다른 것은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른 것이다. 같은 종, 한 종내에서 그의 특징, 생김새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이다. 자,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이 좋으냐?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자, 아까 크로미실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서 이런 곰팡이 전염병에 멸종했다고 했어. 자, 그런데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 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멸종 위험이 작아진다.
그러나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그로미실 바나나의 경우와 같이 이런 경우에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 의해서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쪽으로 뭔가 바꿔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변이가 일어난다. 이 개념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자, 생태계.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계라는 개념을 6학년 때 배웠어. 자, 그러면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거. 자, 생태계의 개념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지역에 있는 생물과 그 생물 외에 그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빛, 온도, 물, 공기 같은 이런 걸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생물, 다른 생물, 그리고 그것들 둘러싼 환경이 바로 생태계다. 자,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지구계의 생태계에는 열대 우림, 열대 우림, 열대 지방의 우림, 비가 내리는 숲이라는 거야.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풍부해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종류의 동물, 미생물이 서식하므로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 자, 열대 우림, 초원. 자, 풀이 이렇게 무성한 초원. 그 다음에 사막, 연못, 호수, 강, 갯벌, 바다, 농경지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다. 자, 생태계의 다양성은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다양하다는 개념도 포함한다. 자, 이런 상호작용 얘기를 좀 해줄게. 그 다음에 갯벌은 바다라는 수중 생태계와 또 바다 앞에 해안가, 그 육상 생태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므로 뭔가 이 육상과 수중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 두 생태계 다 이용하는 자원을 이용하는 생물들이 함께 공존하므로 뭔가 다양한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이렇게 수중, 뭔가 물과 육 사이에 있는 동물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육지의 특성과 물의 특성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살아가므로,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 살고 있는 생물 종이 달라지므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자, 보자. 자, 습지는 선생님이 아까 육지와 수중 생태계를 이어주고 있어서, 육지와 물을 이어주고 있어서 습지는 다양한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 주변에 산림, 습지, 초원 이렇게 세 개의 생태계로 이루어진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이 초원이라는 생태계 다양해. 지금 산림과 습지와 초원이라는 세 개의 생태계가 만난 지역이야. 그때 초원 생태계의 일부를 확대해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더라. 뱀도 있고, 새도 있고, 버섯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러더라. 자, 근데 식물도 무당벌레 한 마리 또 확대해 보니까 얘는 무당벌레 한 마리의 무늬나 색깔이나 모양들이 굉장히 다채롭다. 이것은 한 종 내에서 여러 가지 특징, 생김새를 가진 것은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그거지. 자, 그래서 학습 내용 체크 여기 한번 풀어볼까?
자,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가 무엇이다? 무엇이다? 생물의 다양한 정도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니까 생물 다양성이다. 생물 다양성. 자,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무엇은 생물의 종류가 많고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르게 종류가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높은 게 뭐더라? 옳지. 종 다양성이야.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얼룩말 개체마다 얼룩말이라는 하나의 종자마다 줄무늬가 다른 거. 그 다음에 무당벌레의 겉날개의 색깔과 무늬가 서로 다른 것은 생물 다양성 중 뭐와 관련있다?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있다.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 다음에 열대, 우림, 초원, 사막, 갯벌 등과 같이 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다 했어. 생물 다양성은 뭐래?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을 구성한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배운 거야. 자, 그러면 표현일을 하기엔 시간이 조금 짧고, 잠깐만. 그러면 숙제를 어떻게 하냐면 숙제는 130쪽 1번부터 잠깐만 7번 131에 7번 131쪽에 7번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134쪽은 1번, 2번 그 다음에 서술형은 1번, 2번 이렇게 풀어요. 이제는 이제는 130쪽에서 131쪽 1번부터 7번 페이지 134쪽 1번, 2번 그 다음에 서술형 페이지 136쪽 1번, 2번 오늘은 생물 단원을 이렇게 들어가고